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반락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이날 금요일장에서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함께 쏟아졌고요. 아울러서 이날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던 요인은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또 밀리게 되면서 또 전망이 $20까지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3대 지수 모두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0.6%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8%가량 조정받으면서 3대 지수 가운데 낙폭 가장 컸고요. S&P 500 지수도 0.66%의 조정이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날의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은 조금 반등에 나서면서 투자 심리, 글로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나쁘진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락 출발하면서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멈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장 초반에는 저점을 크게 낮추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증시에 이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상품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장에 오펙의 감산 불발로 인해서 $40를 하회하며 거래 마쳤는데요. 이날 장에서 추가적으로 급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5%가량 추가적으로 또 밀리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7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자금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중심으로 매물이 가장 크게 출회가 됐고요. 또 금요일장에서 수혜주로 올랐었던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올랐었던 금융주들도 함께 조정을 받으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내내 저점 부근에서 맴도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여는 인사들의 발언도 쏟아졌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을 가진 발언이 전해지게 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는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종가상으로는 0.66% 밀리면서 17,730포인트 선으로 종가가 형성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S&P 500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모두 밀렸습니다. 경기 방어적 섹터인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좀 밀린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는 4%의 조정, 또 자본재 관련 섹터들도 일제히 밀리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밀리면서 2077포인트 선으로 종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또 밀렸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금요일장에서 급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었는데 이날 장에서는 재차 2% 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지수 동조화 모습이 나타나고요. 아울러서 전통 IT주와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밀렸습니다. 이날은 넷플릭스 중심으로 IT 종목도 인터넷 서비스 기업 종목들도 일제히 밀렸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8% 밀리면서 거의 저점 부근이죠. 5,101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금리 인상엔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오펙 회의에서 감산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날 WTI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38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켓워치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Oil settles at lowest level since early 2009.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WTI 가격은 5.8% 급락한 $37.65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난 9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 런던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역시 급락했습니다. 이날 브렌트유는 5.3% 내린 $40.73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2009년 2월 2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오펙 회의에서 이 회원국들이 산유량을 동결하면서 국제유가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산유량 동결과 함께 회원국들이 향후 회의에서 감산에 나서겠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펙 회원국들이 정해놓은 하루 생산량은 3천만 배럴인데요. 하지만 현재 실제 생산량은 3,150만 배럴 정도로 공급 우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유가 상승 동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루아나 시프르이드 레이몬스 제임스 에너지 전략가는 현재 수요는 약한데 공급이 넘치고 있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이란산 원유가 내년 초 시장에 풀린다면 유가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을 확신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ed's Lockhart says he's ready for interest rate lift-off.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로카트 총재는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이 대체로 충족됐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이 스스로 달릴 수 있는 모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따라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충분한 속도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와 함께 로카트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1년 넘게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이머징 마켓과 금융시장도 이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증시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9개 종목은 상승했습니다. 반면 21개 종목 절반 이상이 내리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를 포함해서 캐터필러 등 상품 관련 종목들 일제히 밀렸고요. 금융주도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월마트가 시장 대비 큰 폭으로 선전했고 프록터앤갬블과 존슨앤존슨, 맥도날드 등 소매 판매 종목들은 시장 대비 선전한 양상 보였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보겠습니다. 엑소모빌, 쉐브론, 텍사코 모두 2%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서 장 막판에 낙폭을 기록한 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거의 2.9% 낙폭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캐터필러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금요일장에서 급반등했던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도 2%, 1.3%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1%대 조정을 받았고요. 월마트가 1.4% 상승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0.9%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고요. 그 밖에 소매 판매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슨앤존스와 맥도날드 등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T 종목 가운데서는 IBM 같은 경우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적 섹터인 유틸리티를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거의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한 부담이 됐고요. 기계 섹터 역시 2%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내린 요인이 되겠습니다. 금융주와 헬스케어 그리고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 또 산업재 섹터가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종목 바로 스테이플즈인데요. M&A 불발 이슈가 악재가 됐습니다. 사무용품 업체 스테이플즈가 최근 오피스디포와의 합병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M&A가 한순간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이날 주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스테이플즈 주가는 13% 급락하면서 10달러 66센트 장중 저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날 추가적으로 또 밀린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열렸었던 오펙 회의에서 산유량이 동결되면서 원유 시장에 대한 걱정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는 이날 추가적으로 유가가 밀렸고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석유, 에너지 업체들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CNBC에서는 오펙 감산 불발로 인해서 유가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미국의 석유 산업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저유
저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들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정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는 2%대 하락이었고요. 다른 종목들은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QEP 리소시스와 사우스웨스턴 에너지는 8%의 급락, 체사피크 에너지도 6%대 급락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멕시코 음식 체인인 치폴레인데요. 이날 치폴레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태의 여파로 이 4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hipotle is getting slamm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치폴레는 4분기 매출이 8%에서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최근 질병관리센터가 발생했던 이콜라이 대장균 식중독 사태가 치폴레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치폴레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폴레는 이에 따라 이 발표가 나온 후 치폴레에서 매출이 22%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전문가들도 치폴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RB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목표 주가 $825를 $575로 크게 낮춘 상태인데요. 올해부터 지금까지 치폴레의 주가는 22% 내리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1.63%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국의 사무용품 업체인 스테이플즈와 오피스 디포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FTC, 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10%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뉴욕타임즈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TC sues to block Staples Office Depot deal.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FTC는 이 두 회사의 합병을 막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FTC는 이 두 회사가 합병된다면 사무용품 시장에 경쟁이 없어지고 독점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2월 스테이플즈는 오피스 디포를 $63억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 내에서 이 독점적인 위치 때문에 우려가 꾸준히 제시돼 왔었는데요. 특히 기업용 문구 시장을 이 두 회사가 미국 내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전체 매장 수는 4,000곳에 달하고요. 연 매출액은 $350억 넘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플스와 오피스 디포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이번 발표는 잘못된 분석에 의한 것이며 또 사무용품 시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론 사잔트 스테이플스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수합병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 오피스 디포의 주가는 16%, 스테이플즈의 주가는 14% 폭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봐야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상품 환율 채권 시장도 아울러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대체로 금요일장에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요국 증시 상승하는 국가가 더 많았었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소폭 내렸습니다. 장 막판에 0.24%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있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의 상승, 프랑스 까크 지수가 0.8%, 이탈리아 증시도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금요일장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오펙의 감산 불발이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5.8% 하락하면서 $37.65 7년 내 최저치까지 밀려났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으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했고요. $1,075.20를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3.68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이날장에서 1% 조정을 받았고요. 684포인트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9%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는 추가적으로 12포인트 밀리면서 551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금요일장의 고용지표에 대한 반영, 고용지표 결과를 반영하고 또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에 나서게 되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1,16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종가상으로는 1,168원 20전 기록했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강세를 띄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림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98.67 레벨대까지 재차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2.2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마감 동향 저희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는 좀 쌀쌀합니다만 저희 오후부터는 어제보다 한 2, 3도 정도 기온이 올라가면서 따뜻한 날씨를 좀 기록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